왔니?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난 영상이 그 경찰서 가면서 제가 찍었던 건가? 맞아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해서 당신은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합의를 해라 라고 했는데 보통은 안 하죠. 왜냐면 저희 같은 대량 등록 판매자거나 뭐 위탁 판매자면은 상세도 대부분 그냥 갖다가 쓰니까 내가 만든 것도 아니라서 대부분 합의를 안 하는데, 그런 법률사무소들은 대부분 그 합의금 때문에 얻어 걸린 업체들이 많으면 꽤 버니까 아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합의를 안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고발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고발의 여지는 분명히 있으니까 고발을 해도 문제될 건 없거든요. 둘째는 얻어 걸린 업체들하고 합의만 하고 그냥 나머지는 내버려 두는 거.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 같은 경우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고발까지 가서 경찰서를 다녀왔고 다행히 똑같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정 종료, 불송치라고 하면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괄호 열고 혐의 없음 괄호 닫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어쨌든 경찰서에서 끝나면 제일 좋고, 사실은 검찰 가도 조사를 잘 받으면은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아니면 혹은 소량의 벌금으로 끝나는 게 대다수라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기록은 다 남더라고요. 너무 많이 남으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예전에 뭣도 모를 때 그냥 사과만 했더니 검찰까지 가서, 그때는 대학생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 보이니까 처벌한 건 아닌데 거기 가서 반성문을 쓴 적이 있어요. A4 용지 하나에다가 반성문을 썼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후 상황을 설명을 못하고 그냥 내가 그럼 잘못한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그래 넌 잘못한 게 맞아, 하지만 어리고 못 모르니까 봐줄게, 그러니까 반성문을 써 라고 된 거죠. 그 뒤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이미지에 대한 권한도 우리가 없고, 잘 설득하면 분명히 저처럼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기간까지 혹시 얼마나 걸리는가요? 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한 2주 후에 보통은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잊고 지내다 보니까 이 우편물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 경찰서에서 발송하니까 우편물 자체는 한 4에서 6주? 그리고 정말 나는 결과가 궁금하다 싶으면 형사 포털에 들어가면은 본인 뭐 관련 사건 번호로 조회하면 바로 우편물 오기 전에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사실 잊고 살아야 돼. 너무 여기에 너무 예민하게 굴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내가 살다가 경찰서를 가는구나, 이러다 검사를 만나겠구나. 검사 만나면 무섭거든요. 막 경찰서도 당연히 무서운데 그 으리으리한 곳에 가면 뭔가 뭐 검사들 지나가고 이러면은 왠지 위축되고, 나는 그때 대학생인데 추리닝 입고 갔으니까 막 나는 왜 이렇게 마치 이미 범죄자인 것 같고 막 대역죄. 와. 그러면 혹시 이번에 고발당한 상품이 어떤 품목인지 알 어. 수 있을까요? 마트에 있는 생활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다양한 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뭐 본인 저작권물이 있는 거를 도용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상세 페이지 어쨌든 저는 대량 등록하지만 상세 페이지 있는 그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설명드리고 해서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경우에는 뭐 도매 사이트나 음. 그쪽에서 뭐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FM대로면 나를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잘못한 거겠죠? 맞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서 또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절차대로면 나한테 연락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유통 경로를 파악해야지, 누가 만든 거냐, 타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목적이 그게 아닌 거지. 저작권을 정말 보호할 거면 이렇게 고발 안 하고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거의 목적은 본인들의 유통 경로를 정리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실 활용한 거예요. 또 때로는 돈 때문에, 합의금 때문에 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웃긴 거는 최초로 이걸 만든 상위 업체들은 대부분 고발을 안 당하죠. 실제로 좀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관련 업종에서 네. 경찰서에 갈 만한 그런 사항들 혹시 경험하신 걸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서, 상품명, 상세, 이게 다인 것 같아요. 키워드를 잘못 썼거나 이미지에 문제가 있거나, 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키워드랑 이미지. 네, 그거 말고는 불려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걸로 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경찰서에 많이 가는 위험 키워드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절대 금지다. 그런 거 많죠. 저는 뭐 제가 그래서 예전에
아마 제 예전 영상 보시면은 금지 단어를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뭔가 카페에도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지금은 되는 키워드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싫어서 오만 가지 것들을 다 제외시켜놨어요. 뭐 예를 들면 99.9% 뭐 향균 뭐 이런 것도 심지어 때로는 문제가 돼가지고 실제 향균 제품이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른 제품에 붙으면 또 안 되니까 미백 뭐 이런 것들 저는 안 씁니다. 그런 거 안 써도 충분히 팔릴 키워드 많으니까 안 쓰고 있어요. 제일 그래도 생각나는 건 효도의자. 효도의자가 10년 전부터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 어머님들 이제 앉아서 쭈르륵 바퀴가 달려서 앉은 채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게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들만 쓸 수 있는 거. 근데 뭔가 키워드를 잡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지. 저도 그랬었고 탐나긴 하거든요. 키워드 조사하다 보면 그리고 효도의자가 상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약간 헷갈려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리스트에 넣어놓고 안 쓰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면 한동안 핫했던 마약베개 이런 거는? 아마 조사해봐야겠지만 써도 될 거예요. 마약베개가 상표에 등록 안 돼 있으면 써도 되고 아마 네이버에 검색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써도 되고. 그럼 등록하기 전에 저작권 그거를 항상 알아보고 그 다음에 키워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렇죠. 대량 등록이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한 것들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지.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한데? 그 상품 등록을 할 때 제품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품명을 잘 노출이 잘 되게, 검색이 잘 되게 그러니까 쉽게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쉽게 가고자 하면 돈이 안 될 것이요. 노력한 만큼 돈이 될 것이니라. 어쩔 수 없죠. 그 중간점을 찾는 게 본인만의 전략이죠. 뭐 0부터 10이 있죠. 0은 전 자동화가 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클릭만으로 등록되게 하는 거. 10은 키워드별로 뭐 조회수, 경쟁도를 다 분석해서 추리는 거. 근데 이제 0이든 10, 0은 매출이 정말 먹고 살 만큼 잘 안 나고 10은 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저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월천터뷰 하시는 뭐 스마트 스토어 잘 하시는 분들은 10인 거지. 정말 노력해서 파고들고 이러시니까. 그러면 민구님이 제품명을 만드실 때 혹시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던가? 저는 쓸데없는 걸 빼자. 쓸데없는 걸 빼자. 사람들이 찾지 않는 단어는 빼자. 안 그래도 요즘 상품명이 50바이트로 제한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걸 최대한 빼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이번 주 사업 일기고 매출은 제가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좀 걸렸고 다음 화나 다다음 화쯤 되면 월천을 인증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좀 쉽다고 생각했는데 쿠팡의 정책 변화가 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걸리고 있어요. 쿠팡의 정책이 변화했지만 뭐 1000 정도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많이 팔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